이 과일들 맛있어 보이죠? 여러분 면전에서 폭발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샌드박스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 나무는 최대 61m까지 자랄 수 있고 1년 내내 푸르름을 유지하는 거인 나무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과 아프리카 일부 지역과 같은 열대 지역에서 자라요. 이 괴물나무는 껍질, 잎, 심지어 씨앗까지 거의 모든 것에 독성이 있어요. 심지어 나무는 작은 원뿔형 돌기로 덮여 있어 친근해 보이진 않아요. 작은 호박처럼 생긴 열매는 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익으면 터지면서 초고속으로 씨앗을 뿜어내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샌드박스 나무는 가볍기 때문에 카누를 만들기에 편리합니다. 오래전 원주민들이 수액으로 화살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나무는 가구를 만드는 데도 사용되며 나무의 씨앗은 바이오디젤과 비누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호랑가시나무를 크리스마스 장식에 사용되는 열매로 알고 있습니다. 호랑가시나무는 공룡이 사라지기 전부터 존재했던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수백만 년에 걸쳐 다양한 종류가 산과 숲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왔으며 일부는 멸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호랑가시나무를 볼 수 있어요. 호랑가시나무에는 예쁜 붉은 열매가 있지만 먹지 마세요. 오직 새들만 먹을 수 있어요. 이 열매는 인간에게 독성이 있으며 심지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열매는 베리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핵과라고 불리는 과일의 일종입니다. 빨간색, 갈색, 검은색, 때로는 녹색이나 노란색과 같은 다양한 색이 있습니다. 만치넬 나무처럼 경고 표지판이 붙어있을 정도로 위험한 나무도 있어요. 이 나무의 열매는 일반 녹색 또는 노란색 사과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나무를 먹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나무 껍질부터 잎, 열매까지 모든 부분에 독소가 함유되어 있어요. 먹으면 목의 불편함과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지는 것조차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없애려는 시도는 잊으세요. 이 나무를 자르려는 사람은 즉시 벌을 받게 되는데 일시적으로 실명할 수 있는 눈부신 진액을 분출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수액이 피부에 닿으면 화상과 물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트로파 열매는 맛있는 살구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검은 구토 열매라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 목에 불이 붙은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배가 많이 아플 거예요. 심지어 호흡과 심장박동을 엉망으로 만들어 졸리고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무는 원래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와 같은 아메리카 대륙의 따뜻한 지역에서 자생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의 많은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 발견돼요.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자트로파 식물의 식용품종을 먹기도 합니다. 멕시코에서는 씨앗을 볶고 갈아서 타말레와 수프 같은 간식이나 요리를 만들어 먹어요. 씨앗은 실제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씨앗에는 기름과 단백질 및 설탕과 같은 다른 성분이 가득해요. 이것은 바이오디젤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식물의 기름을 요리에 사용하지 마세요. 이 나뭇잎을 보세요. 작은 하트 모양인데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배와 비슷한 갈색 송이를 발견한다면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 나무의 열매는 판지움 에둘레입니다. 열매를 열면 부드럽고 크리미한 과육이 나오는데 보기에는 맛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이 과일에는 먹을 수 있는 부분, 즉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은 보통 요리에 조미료나 향신료로 사용되며 그 자체로는 먹지 않아요. 하지만 요리하는 것은 다소 번거롭습니다. 먼저 과일에서 껍질을 벗겨야 해요. 다음으로 삶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재에 바나나 잎, 흙에 40일 동안 묻어두면 됩니다. 물에 담그거나 포장하면 독성이 가장 강한 화학물질인 시아노아수소를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러나 그 단계가 지나면 비타민C와 철분이 풍부하여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일단 조리된 씨앗은 다양한 요리에 사용돼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는 라원이라는 걸쭉한 검은색 소스를 만들기 위해 갈아서 사용해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는 이 씨앗으로 조리한 닭고기 요리를 즐겨 먹습니다. 보르네오의 부족들도 새콤한 맛의 발효 생선 요리를 만드는데 이 씨앗을 사용해요. 동그랗고 반짝이는 갈색 껍질 안에 씨앗이 들어있는 걸 보세요. 히커리 너트처럼 질감이 있는 껍질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견과류에는 소와 같은 동물과 사람에게도 유독한 탄닌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나무의 잎, 새싹, 나무 껍질에도 약간의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오하이오 버가이, 텍사스 버가이 또는 간단히 말밤나무라고 불립니다. 재밌는 사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이것을 먹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견과류를 삶아서 독을 제거했어요. 또한 목걸이를 만들거나 가죽을 위한 탄닌산을 추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나무 자체는 부드럽고 가볍기 때문에 물건을 만드는 데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크고 지저분한 열매 때문에 길가의 나무로도 적합하지 않죠. 하지만 오하이오에서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땅콩버터 퍼즐을 초콜릿에 찍어 견과류처럼 생긴 사탕을 만들기도 해요. 특히 크리스마스와 대학 풋볼 시즌에 인기 있는 간식입니다. 포커베리를 조심하세요. 포커베리는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발견할 수 있는 유혹적이고 탐스러운 열매입니다. 새와 동물은 아무 문제 없이 먹을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독성이 있어요. 보라색, 검정색의 포도처럼 생긴 송이로 식물 자체는 최대 2.4m 높이의 선명한 보라색, 분홍색 줄기로 우뚝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한 줌만 먹어도 매우 해롭거나 심지어 치명적일 수 있어요. 포도와 비슷한 또 다른 식물은 캐나다 세모레덩굴입니다. 포도와 비슷한 잎과 과일 다발을 가지고 있지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피하려면 과일 안의 씨앗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포도는 일반적으로 2개에서 4개의 둥근 또는 타원형 씨앗이 들어있지만 세모레덩굴 열매는 씨앗이 하나씩만 들어있으며 초승달과 팩맨이 섞인 기묘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숲에서 아메리칸 비터스위트 또는 비터스위트라고 불리는 이 아름다운 덩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덩굴은 매우 강하고 다른 식물을 감싸는 길고 우거진 줄기가 자라며 때로는 나무를 질식시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완두콩만한 크기의 주황색 열매예요. 이것 역시 인간에게는 유독하지만 새들에게는 사랑받는 식물이에요. 이 식물의 이름은 이 열매가 식민지 주민들이 쓴맛이 난다고도 부르는 일반적인 밤나무 열매와 비슷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는 아시아의 오리엔탈 비터스위트라고 불리는 비슷한 모양의 식물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예쁘기 때문에 아름다운 장식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나이트 쉐이드에 대해 말하자면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식물의 어두운 체리는 소량으로 매우 위험해요. 더 큰 문제는 트윈베리 허니나 다른 과일로 쉽게 착각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를 식별하는 한 가지 방법은 뾰족한 타원형의 잎입니다. 보통 6월에서 9월까지 꽃을 피워요. 재밌게도 이 식물은 토마토, 고추, 가지, 감자와 같은 과에 속합니다. 이 과에는 담배, 벨라돈나, 맨드레이크와 같은 위험한 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름 끼치는 식물은 인형의 눈이라고 불려요. 이 식물은 하얀 열매를 가지고 있으며 이 열매를 먹으면 심장이 멈추고 심지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열매는 빨간 가지로 연결된 작은 눈알처럼 소름 끼치기도 해요. 무시무시하죠? 이 무서운 식물은 미국과 캐나다 동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 꽃을 피워요. 어떤 사람들은 독특한 모양 때문에 정원에서 이 식물을 키우기도 하지만 특정한 조건이 필요해요. 낯선 식물, 열매, 과일은 항상 주의하시고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